구본철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체제가 이제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권력이 법 체계의 위에 서게 되는 그야말로 권력 만능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인들도 권력자와 어떻게든지 연을 맺어야 자신의 가업을 유지하고 또 기업을 지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소위 말해서 소비자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 의해서 기업의 생사 여탈권이 정해진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대한민국은 권력 잡은 사람이 사법부마저도 좌지우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부 시대에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법제도를 완전히 인위적인 치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양승택 전 대법원장의 구속 47가지의 죄목 그리고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인 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마저도 죄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법 처리를 한다? 물론 정치적인 심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러난 대통령을 죄도 없이 45년을 구형하고 그때 32년인가를 선고를 했죠. 무슨 살인범도 아니고 단순히 헌법을 수용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대통령은 35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죠. 그런 후에 이 문재인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좌파 성향의 판사는 자기 식구들을 봐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모 그 교육감을 1심에서 이제 교육감직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벌금형이지만 중형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 중형에서 그 고등 법원에서 좌파 판사가 이 교육감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그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괴한 판결로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대법원도 역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고등법원 판사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당연히 대법원 판사가 되었죠. 서로 밀고 당겨주는 저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좌파 진영의 해괴망측한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눈여겨본 이 소위 말해서 그 반대 진영, 우파 진영이죠. 에서도 이제 진영 논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 진영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우파도 스크럼을 짜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파 진영에서 앞뒤 안 가리고 좌파 진영을 깨부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법 체계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완전히 농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의 잘못에 의한 사법적 판단조차도 정치적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을 잡으면 전부 사면 복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법 체계를 희화하고 농단하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권력을 잡을 때 한탕 해먹자고 하는 그런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 문재인 정권 때 드러났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것은 아주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액수만큼 문재인 정권 시절에 관련 금융기관, 그때 농협인가요?가 다 보상해 줄 것이다. 그 피해자들을. 이런 완전히 막장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피해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권에 눈먼 돈만 더 투입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어느새 이 강도들의 집합체가 정치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준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박지원 전 그때 그 측근에 의해서 5억 달러 이상이 전달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씨만 뭐 9년인가 징역 선고를 받고 들어가서 얼마 있다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5억 달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뭐 8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북한에 줬다? 사실 말이죠. 북한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사람 치고 달러를 털리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종교인, 기업인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머니를 털렸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북한 땅을 밟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원래 북한이라는 집단이 그랬습니다. 달러를 앞에 놓아야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인사들 중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중요 인사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에 가서 몇 박 며칠씩 자고 내려왔습니다. 세컨하우스까지 설립, 거기에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 뭐 북한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전에 이미 방문은 했지만, 한마디로 북한을 방문해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온 남성들은 전부 북한의 미인계에 엮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한 번씩 방문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심한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우파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그 북한에서 며칠 있다가 온 정모라고 하는 옛 그 통일부 장관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돈을 주면 안 되죠. 처벌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북한에 무슨 비밀을 담겼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원자력 전문가들의 모든 상세한 개인 정보가 들어간, 또 저희들은 그것 안에 USB 안에 원자력 경수로 설계도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USB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대한민국은 북한에 돈도 주고 또 비밀 자료도 줘도 처벌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명리, 즉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통령으로 남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단순히 모욕 주기 위한 하나의 기소인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에 더 이상 자금, 대한민국의 돈이 틀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의 일환으로 지금 그러는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단순한 명리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가족의 안위와 퇴임 후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의사 정원 확대와 같은 엉뚱한 이 재벌 병원들을 위하는, 그러면서 한동안은 또 이 대한민국 그 의료 체계를 허물면서 위기에 처한 환자들까지 생명을 담보시키는 이러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면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의가 뭔지 또 한번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일단은 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어떤 철학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런 대통령을 또 우리가 계속 유지시켜 주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가족을 처벌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그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통령조차도 그의 가족을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최상병 그 특검 문제, 이것은 군심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 시도 아닌 평시에 그 상관들의 명예를 위하여 정말로 아까운 남의 가족의 외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명리만을 쫓는 군주인지 대통령인지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국민의힘이 또 당대표로 검찰 출신 한동훈 씨를 이번에 선출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슨 검찰권을 발동시켜야 될 그런 나라 정도로 지금 온 사회가 범죄 집단화 됐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씨가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멀쩡한 대통령 45년 구형하고 35년인가 2년인가 때렸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멀쩡한 사람 잡아놓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한 사람도 지금 잡아놓은 사람이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잡아놓으면 다입니까? 솔직히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앞으로 잘못할 일이 있겠지만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그 상대적 인물로 또 검찰 출신을 이 21세기 AI 시대에 AI가 뭔지도 모르는 검찰 출신을 또 당대표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후보로 내세워요. 이 보수파가 한마디로 미쳐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말이죠, 검찰들과 사법의 판사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 차기 대권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